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분양 무덤 아니었어? 줄줄이 완판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또 뭔가 분양이 또 시작된다는 그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야, 대구시의 전경을 보고 볼 때마다 바뀌는 전경에 놀랍습니다. 불과 10년 전 대비 아파트 개수가 한 20만 개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대구 아파트 몇 개? 69만 개. 10년 전쯤에 한 50만 개 정도 됐겠네요. 무진장 많이 지어졌습니다. 뭐 앞산에 올라가서 보건 83타워에 올라가서 보건 볼 때마다 경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질 곳이 무진장 많다. 대구 땅이 정말 넓습니다. 미분양 무덤 아니었어라는 뉴스에 맞춰서 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페는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요거는 비교적 성공리에 완판됐고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특공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원 건수 6건, 공급 세대수 364세대. 아이고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무덤 아니었어 이런 말이 나올지 참 의아합니다. 자, 그럼 야 미분양 무덤 아니고 줄줄이 완판이 된다면 왜 분양 안 할까? 왜 분양 안 할까? 이 올해 분양 하려면 18,000개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4,000개 정도 분양하는 선에서 올해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분양 안 해? 줄줄이 완판인데 왜 분양 안 해? 자, 입주 물량에 대한 거 또 늘 나옵니다. 요거 왼쪽은 아실의 자료고요. 아실의 자료 플러스 후분양 물량까지 더해지면 내년에 또 공급 부족론을 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내년 13,000세대. 그리고 12,000세대 정도가 적정 공급량이다 이야기할 때는 그때 신혼부부 12,000쌍 탄생했습니다. 10년 전쯤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연간 신혼부부 8,000쌍 정도 탄생하는 분위기. 그렇다면 적정 공급 세대도 12,000개 맞냐? 좀 의아해지는 가운데 12,000개라고 치더라도 내년에도 많다. 그럼 26년에 가야지. 지금 막 경기 침체니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다 소화해낼지 의문입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국무총리 후보로 이창용 급부상. 금리 인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자리 줄게 이런 느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내린다는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한번 긴급하게 급박하게 한번 내리고 국무총리로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나요? 아무튼 그 금리 인하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금리를 내려서 내수를 살리려고 한다. 하지만 금리 내려가서 일부 내수 진작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듯해요. 하지만 금리 떨어지네 하면서 또다시 신규 대출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내수 부양은 힘들 것 같다. 서울 고가 아파트 석 달 만에 10억씩 뚝.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떨어졌다는 말인지 5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떨어졌다는 말인지 50억짜리 아파트였고요. 한 20% 정도 그렇게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고가 아파트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 쿠팡알리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매도 물량이 갑자기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에서 23년도를 닮아간다. 왜? 내년 되면 또 갈 거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저는 요때 21년도와 닮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1, 2주 만에 분위기가 살짝 바뀌면서 23년도의 느낌을 살짝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요 상태를 유지한 지가 2달이 훨씬 더 넘었네요.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 한 달, 2달, 한 석 달 그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데 월세 물량은 살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거의 한 석 달 동안 변화가 없는 상태. 자, 10월의 거래량 생각보다 뒷심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2,000건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11월 거래량 오늘 좀 많이 신고가 되면서 요 법인 물량 55개 제외하고 900건. 지금 거래물은 한 50% 정도 신고가 되었으니까 한 1,800건. 거기에다가 법인 물량 50개 더하면 한 1,850건대 거래.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게 바뀌어 간다면 거래량은 또 조금은 더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 수준.
오늘 어제 범호동 제가 특집을 한번 했더니만 갑자기 신고가 엄청 많이 되었네요. 예, 거래 건수 범호동 오늘 9건인가? 많이 제법 많이 됐습니다. 전체 지금 한 50% 정도 신고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한 150건 선 깐당깐당하게 자 다시 요 고비를 한번 맞이하러 갈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고가 아파트 거래 많이 되네. 이 중에 상당수가 예, 뭐 21년도 입주했는 아파트, 22년, 23년, 24년 뭐 분양가에서 약간만 돈 붙으면 6억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죠. 이때 2020년도에 6억 넘어갈 때는 뭐 4억짜리 아파트 막 6억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 폭발해 줬는데 근래에 있는 6억 이상 아파트들은 이때와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실거래 가격 분양권은 뭐 고만고만한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수성 아크로타워 53평형 15억 평당 3천만 원. 경남타운 14억 5천. 대마 불사 이런 말 떠오르는데요. 삼익비치. 부산에 있는 삼익비치 몇 층 짓는 뭐 98층 짓는다 그러나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요. 막 용적률을 고무줄처럼 늘려줬다가 뭐 줄였다가 뭐 줄이는 경우는 없는데 뭐 지멋대로 늘려주는 겁니다. 진짜 그건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다 같이 뭐 3종 주거 뭐 이렇게 가면 같이 가는 거지. 누구 땅은 딱 점 찍어서 거기는 2종이다. 여기는 1종이다. 대구의 1종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 뭐 범호 이동이 꿈틀거린다든지, 아니면 저 대명동 쪽, 혹은 뭐 부산동 쪽, 뭐 이쪽 일부 지역들, 통개발, 꿈꾸는 지역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요, 공급할 곳은 진짜 무진장입니다. 누구는 일종 주거지역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 야, 용적률, 뭐, 너 150%만 해. 누구는 3종인데 300%. 거기다가 또 뭐 많은 개발의 뭐 성패에 따라서 추후에 방향이 결정되는 곳은 용적률 또 뭐 10% 추가, 뭐 지역 건설사 하면은 또 뭐 5%, 10%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막 그린벨트 이런 거 해제해 주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야, 그거, 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 현행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린벨트로 낙인 찍히는 순간 거의 재산권 뭐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 그 재산권 손해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보태줄 거냐? 그 그린벨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보태줄 거냐? 천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 경남타운도 요 신고가 한 건 눈에 띄었고요. 그 외에 범어동 지역 오늘 눈에 제법 띄었습니다. 거래가. 근데 그렇게 뭐 가격이 뭐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범어 센트를 부르죠. 근래 실거래 가격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범어 에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1층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평가절하된 느낌. 빌리브 프리미어 8억 9천. 이거 돈 남는 거 없지 싶어요. 41평에 옵션 좀 더 붙어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은 이 옵션 가격이 장난 좀 많이 친 동네였지 않습니까? 옵션만 해도 한 2억 정도 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 실거래 가격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 범어동 오늘 특히 거래는 눈에 많이 띄었고요. 끝자리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편한 세상 범어 근래의 실거래 가격 뭐 이거 7억을 상회했었나 모르겠어요. 7억 넘어가는 거래 건수들도 근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21층인데도 6억 7천. 계속 요철이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6억 이상 실거래가 과거처럼 4억짜리가 6억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고 9억짜리가 6억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또 오늘 또 월배 3정 오늘 두 건의 거래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요거 탑층, 탑층에 뭐 다락방 있는 그런 세대. 그래서 7억 2천.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는데 요거는 3층이라서 5억 3천. 같은 아파트인데 2억이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사연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다 챙겨 보십니다. 반월당역 서안포레스트 5억 3천. 그 다음에 5억 1천. 월배 2차 아이파크 27층인데요. 5억 100. 이거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창 반등 잘했을 때 이게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보였었는데 타입이 조금 달랐나 봅니다. 5억 100. 수성 하늘체르 레브 범물동에서 우뚝 솟아있는 그곳
야, 이거 5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시장 가격이, 예, 맞습니다. 시장 가격이 맞아요. 외천 화성 파크드림 4억 8천, 45평이었고요. 시지, 뭐, 건물, 이렇게 오래된 곳들을 있는 곳에서 그 나름대로 새 아파트.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목격하고 계시고요. 가격 오늘 실거래 건수가 한 130여 건 오늘 이틀치 거래량이 몰리는 날이라서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이거 국평 이거 막 분양할 때 이 뜨거웠던 곳들 아닙니까? 23년 입주했으면 뭐 20년, 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뭐 84는 좀 선방했고 59는 조금 비교적 좀 인기가 조금 덜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 동네 가보면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고 느낄 정도로 아파트 무진장 들어서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하더라.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에 힘을 못 쓰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6년, 7년 전 그맘때 2016년, 17년 가격에 머무르는 곳도 많다. 상대적으로 부산과 비교해보자면 부산은 훨씬 더 강세입니다. 28평 3억 5천. 가격 요 정도만 짚어볼까요? 영경과 도남. 이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지 몰랐습니다. 예, 같은 국평인데 영경과 아마 도남은 분양 가격은 비슷했지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실거래 가격은 1억 이상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너무 타가지고 그 붐에 휩쓸려 가지고 영경 이때만 해도 이 경쟁률 아마 엄청났었을 겁니다. 좀 분위기에 휩쓸려 갈 필요는 굳이 없겠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전세 거래가 조금 맞죠? 전세 거래가 딸리죠.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 편입니다. 전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빠지진 않겠구나. 월세 빠지는 것도 보면은 이 정도면 좀 심하거든요. 그래도 2년 정도 수준의 거래량은 얼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좀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태. 전체 임대 거래량 요거 신고 다 되고 나도 20% 정도 신고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